우리의 역사와 어리,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네, 지금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출마 지역이 됐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의 판단, 저희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드디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이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 심정이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로 선거가 딱 67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심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게 바로 청길 낭떠러지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 데가 없어요. 또 뒤로 가자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들 뭐 겁쟁이다, 뭐 햄릿이다, 뭐 이런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네. 얼마 전에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딱 두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즉 종로에 출마하든지 아니면 불출마해라. 두 가지 옵션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종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황 대표 생각은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출마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무서워서 불출마를 한다라는 소리를 바로 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대선주자로서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가요. 원래 종로 출마하라는 많은 공고를 받았지만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송파 쪽에 출마했거든요. 보궐선거에. 이제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대선 도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종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졌지만 다음에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 결국은 도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볼 때 이제 황 대표는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낭떠러지 앞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본인이 종로 출마하지 않으면 물갈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홍준표 대표, 전 대표 지금 뭐 다들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TK 의원들도 당신이 안 나가는데 내가 왜 불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으로서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종로의 빅매치의 상대편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어제 이 황 대표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이미 전셋집 올렸죠. 선거운동 시작했죠. 예. 선발자로 좀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상대가 누굴까? 예를 들면 가장 강한 경우가 황교안 대표. 그 여러 또 이 대항마들이 점쳐졌습니다. 네.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자, 이제 한판 네. 빅매치에 대한 선언이 양쪽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뭐 끌어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김광삼 변호사 또 지금 함께 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황 대표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대신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에 이제 프레임을 잡고 가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종로 자체가 그냥 단순한 지역구 중에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이 개인들의 어떤 대결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석을 좀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권 심판을 대두시키면서 어떤 보수층의 결집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선거에서 지금 힘을 받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뭐 굉장히 시점에서 타이밍에서 굉장히 늦었다고 보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로로 출마하면서 사실은 그 물갈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본인의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네. 이것은 본인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어서 공관위가 인적 물갈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물꼬를 터줬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도층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했지만 만약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보수 통합 또 보수적인 결집이 되면 선거에 있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종로의 표심 어디로 향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리가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승패를 가리는 종로 민심 좀 어떻게 이게 전망하십니까? 참 종로라는 데가 특징적입니다. 정치 네. 1번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원래 여기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세균 지금 총리가 사실 네. 재선을 하면서 예. 사실은 좀 구도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여기 종로에 속한 동네를 보면요. 동네마다 지지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저쪽 이제 평창동, 부암동 이쪽하고 네. 이쪽 장신동이나 이쪽하고 했던 지지 성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가 얼마만큼 이제 정치적인 어떤 비전이 있는가 뭐 등등에 따라 하는데 저는 지금의 대결을 보면은요.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는 축구로 따지자면 일단 브라질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한국 팀이에요. 예. 브라질 대표팀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구도로 보면 미리 갔죠. 전직 총리였죠. 그리고 뭐 일단 정세균 지금 총리에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브라질 팀입니다. 지면 안 되는 구도예요. 근데 지금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뒤늦게 들어갔죠. 험지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1대0으로 이기면 지면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더라도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이제 선거에 2008년도에 나갔을 때 네. 그때 44.2%로 낙선을 했거든요. 그때 박진 의원한테 네네. 낙선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 이후의 정치 행보는 괜찮았어요. 왜냐? 아주 근사한 차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인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지금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하고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 정권과 싸운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도전자의 입장으로 가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별 손해보는 게 없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게 그렇죠. 많다. 아주 크게 지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 크게 지지 않으면 근소한 그래도 차이.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이낙연 지금 전 총리는 안 이기면 안 되는 구도로 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금 유리한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평가가 굉장히 이를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뭐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그런 부분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이 빅매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시간과 장소 정해졌나요? 자. 그리고 만나게 되면 네. 이제 뭐 보수 통합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류가 바뀌었어요.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결심하고 아까 벼랑 끝에 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보다 더 나쁜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대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만 집중해도 됩니다. 다른 지원들을 당연히 하겠지만 네. 선대위원장 맡았고 하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종로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총선 전체 구도에서도 이겨야 되고 네. 낙동강 벨트도 이겨야 되고 한강 벨트도 사수해야 되고 더해서 보수 대통합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뜨뜻미지근한 입장이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계속 만나서 네. 빨리 매듭 짓자. 지금 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2월 10일까지 창당하겠다. 이거 열을 미뤘습니다. 2월 20일까지 창당하겠다. 근데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했죠. 선거연대 정도로 가자. 합당은 무슨 합당. 그런데 종로 출마 선언하자마자 유승민 의원이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런데 황 대표가 지금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역전됐어요, 전세가. 이번 주말 사이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게 된다면 우선 최소한 보수 대통합 중에서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의 양당 통합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후 보수 대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과연 유승민 의원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안 만날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발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랭킹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